안녕하세요.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공생농법의 찬원되신 우리 김종연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인체의 순환 원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신비한 자연치유 스모글에 대한 내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는 이 소금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해주실 우리 김용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체가 보면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는 뭐 건강,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얘들이 과연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계속 지속성을 가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그러면 일들을 조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뭐냐면 물질 부분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많이 알고 있어요. 뭐 건강 문제든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이건 무엇이건 간에 대부분 눈으로 보이는 그런 물질 부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저기 고혈압 앓고 있는데 어떤 약재를 먹으면 나아요, 이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떤 물질을 만들고 여기만 가요.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고도 우리 생활에서 보면 굉장히 물질이 아닌 것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져요. 반물질이라는 단계들이 있는데 뭐냐면 흔히들 얘기를 해요. 기운 빠져, 기운이 딸려, 아침을 안 먹으니까 허기가 져, 또는 추워, 몸이 따뜻해, 냉해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냉한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그래서 물질이 아닌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또는 이거는 물질도 아니고 반물질도 아닌 아예 비물질이라는 존재.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보면은 뭐 기치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저기 할머니의 영혼이 쓰여서 당신은 아파요 라든가. 이거는 물질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반물질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비물질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유전자라든가 조건, 식물이 겨울이 되면 안 움직여요. 입을 탁 덮고 있어요. 그러다가 10도 이상이 10일이 지속이 되면 싹이 나와요. 10도 이상의 조건이 10일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식물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다른 건 변한 게 없어요. 땅속에 수분도 거의 동일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도 동일해요. 그런데 조건이 바뀐 거예요. 조건이. 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내가 어려서부터 형태들이 바뀌어요. 묘하게 나이가 40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국이 맛있어져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유전자들이 인식됐던 상황들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 이것도 순환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물질 얘기뿐만 아니고 물질과 반물질이나 비물질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순환을 해서 삶을 이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의외로 건강 문제나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요. 우리가 목욕이라는 게 있어요. 목욕을 하면 건강해진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일주일에 2, 3회 이상, 그것도 1시간 정도씩 온몸을 다 닦는 목욕을 하면 굉장히 뭐가 되면 건강해져요. 물을 데우려고 하면 바깥에서 열을,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들어가 있던 따뜻한 물이 무엇이 되냐면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가요. 보통 뭐 41도 정도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온도예요. 그 온도로 들어가면 사람 몸이 36.5도잖아요. 근데 아프신 분들은 그 34도 정도 또는 35도 정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병이 있어요.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따끔따끔하고 찌르는 그런 아픔이 아닌 뭐 허리가 아픈다거나 다리가 냉아서 아프거나 이런 분들은 요즘 보면 온도계 딱 이렇게 찍는 거 있죠. 딱 누르면 거기에 몇 점 몇 도까지 딱 나와요. 그 부분을 딱 눌러보면 온도가 1도 이상 더 낮아요. 근데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곳의 온도는 정상적으로 나와요. 근데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곳의 온도는 낮아져 있어요. 온도의 준위, 온도의 양을 에너지의 준위, 에너지의 양을 온도로 나타내요. 그래서 41도의 물에 싹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순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는 거예요. 에너지 자체가. 이게 계속 더 추워져요. 그래서 바깥의 온도가 떨어져서 더 이상 순환을 할 수 없을 단계에 가면 무엇이 되냐면 얼어 죽어요. 인체의 순환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오장육부에서부터 순환이 돼요. 심장, 간, 폐 같은 것들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서 뼈로 다 감싸져 있어요. 여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를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전달되는 것들이 뭐냐면 손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달되는 게 피부와 뇌예요. 세포가 분화해서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줄기세포에서 분화되는 조직들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심에 있는 오장육부가 거기부터 순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순환이 안 되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치매 같은 거. 사람들이 치매를 치료를 못하죠. 치매를 치료를 할 수밖에, 치매를 치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환이 제일 늦게 되는 부분이 뇌라서 그래요. 뇌라서. 그러니까 뇌, 피부, 팔다리, 그 다음에 오장육부예요. 치매를 치료하려면 오장육부의 순환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팔다리의 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피부가 완전히 고와진 다음에 뇌가 순환이 돼요. 치매 들어오기 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피부가 거칠어져요. 퍼석퍼석해지고 거칠어지고, 그러면서 깜빡깜빡 기억력을 잃어요. 인체의 순환고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걔들을 순환시켜 줄 거냐, 에너지적인 측면, 뭐 유전자적인 측면, 조건, 이런 걸 떠나서 한 가지를 가지고 한번 보면 물질이라는, 물질의 순환. 사람은 그래도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게 얘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뭐 저기 화살나무 끓여 먹으세요 그러면 저기 손발 저리고 이런 거 낫습니다. 화살나무 어떻게 생겼고 뭐 하면 설명을 해줘요. 사진을 찍어주면서 여기 가서 이런 게 화살나무인데 이걸 먹으면 굉장히 잘 낫는다고. 근데 물질은 사실은 에너지하고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물질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아는 물질들을 하나하나 조금 단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차 물질이라고 해서 수소, 산소 이런 거 알죠? 주변에서 보면 수소, 산소 이런 거 O2 산소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동일한 물질이 모여있는 거를 1차 물질이라고 해요. 수소가 모여서 어떻게 돼요? 반응들을 하죠. 수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이런 한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을 1차 물질이라고 해요. 지구가 처음 태어난 46억 년 전에는 거의 대부분 1차 물질로 구성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2차 물질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보면 뭐냐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물, 이건 산소였다면 물인데 이건 뭐냐면 산소와 수소가 만나요. 산소 하나에 수소가 두 개가 만나면서 무엇이 되냐면 2차 물질들이 드디어 만들어져요. 우리가 아는 뭐 인산, 항산, 뭐 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다 거의 2차 물질이에요. 이때까지는 뭐가 아니냐면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지구 역사로 48억 년 중에 8억 년 동안은 그런 단계의 1차, 2차 물질로 지구의 메탄이 꽉 차 있거나 이제 지구에 물이 생성되거나 이러는 단계로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3차 물질이 나와요. 뭐냐면 아미노산. 이런 건 얘기 들어봤죠? 단백질의 전구 물질이면서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드는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은 생명체에서도 만들어지지만 자연에서도 만들어져요. 질소, 그 다음에 수소 이런 걸 넣고 물속에서 엄청난 전기를 막 쏘이거나 그러면 그 안에서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져요. 수억 년 동안, 8억 년 동안 물과 많은 원자들이 모여서 생명체를 만드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게 3차 물질이에요. 이거는 구조가 뭐냐면 세 가지 이상의 3종 이상의 물질들이 모이는 단계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4차 물질이 만들어져요. 드디어 뭐냐면 스스로 물질과 물질이 만들어져서 스스로 무엇을 하냐면 에너지를 내고 복제를 해내는 물질이 나와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DNA라고 해요. 인산하고 오당하고 3차 물질로 만들어진 아미노산. 지금은 요게 간단한 단백질이에요. 초기에는 아미노산이었고요. 인산들이 쭉 있어요. 여기에 오당들이 쫙 붙어요. 그리고 이 오당 옆에 아미노산들이 붙는 형태. 이게
RNA. 반대편에 물질이 붙으면 두 가지가 똑같이 구조를 갖추고 붙으면 DNA. 여기부터는 뭐냐면 순환이에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돼요. 서로 에너지를 가져오는. 에너지를 가져오는 방법은 초기에는 뭐냐면 태양빛이 있어요. 그러면 뽀글뽀글뽀글 태양빛으로 가서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움직이는 게 귀찮으니까 뭐를 하는 거냐면 다른 걸 잡아먹어요. 다른 것을 얻어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쉽게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거냐면 자기한테 공격해오는 애들을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걸 만드냐면 오차 물질이라고 해갖고 드디어 우리가 하는 이제 면역력이라는 이런 힘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질들을 다양한 구조로 가지고 무엇을 해내냐면 이제 공격을 하고 나를 방어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이때 무엇이 들어가냐면 3단계 물질, 4단계 물질부터 무엇이 있었냐면 미네랄. 인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네랄이에요. 오차 물질은 미네랄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되냐면 여기에 어떤 물질들이 결합을 시작해요. 이것이 면역 물질이에요. 미네랄을 중심으로 해서 벤젠 형태의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미네랄을 중심으로 해서 탄수화물 계열들의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그러면서 생명체는 순환과 자기 방어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 오차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쓰며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기본적인 결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인체는 조건, 유전자를 어떤 에너지를 받았을 때 어떤 물질들을 결합을 해서 2차, 3차 물질들을 결합해서 3차 물질이나 4차 물질로 만들어서 순환하는 것. 그리고 그 물질을 만드는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미네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인체에는 65종 이상의 미네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인체가 원활하게 활동을 하려면 65종 이상의 미네랄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생명체는 65종을 더 이용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건 적어요. 우리가 그 채소들 중에 그 빨리 키우는 조생종들, 하우스에서 키우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요, 미네랄이 몇 가지냐면 13종이에요. 미네랄이 13종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금방 커요. 무배출을 얘기할게요. 무배출의 원종이 뭐냐면 냉이에요. 냉이에서 뿌리가 굵어지면 무예요. 잎이 커지면 배추예요. 꽃이 커지면 블로콜리예요. 허리가 굵어지면 우리가 먹는 요즘 비트계라든가 이런 그 빨간 것들, 순무 이런 애들은 잎하고 그 사이에 허리가 굵어진 아이예요. 냉이는 며칠을 자라냐면요 365일 1년을 생활주기로 해요. 꽃이 피면 떨어져서 싹이 움텄다가 가을에 자라다가 겨울에 쭉 자라다가 봄이 되면 어떻게 되면 다시 잎을 펼치고 꽃을 피고 떨어져요.
생활주기가 1년이에요. 무배추는 생활주기가 무 같은 거 배추 농산물들 굉장히 비싸다가 순간적으로 가격이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얘들이 생산 시기가요 30일, 25일까지 당겨졌어요. 365일하고 30일 사이의 구는 기본적으로 12배의 기간이 단축되어 있는 거예요. 저것의 비밀은 뭐냐면요. 미네랄의 종류예요. 냉이는 사람처럼 69종의 미네랄로 되어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58종 이상의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자생을 한다 그래요. 스스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추위, 공격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려고 하면 58종 이상의 미네랄을 가져야 되고 인체는 65종의 미네랄을 선택을 했고 냉이 같은 경우에도 65종 이상의 미네랄을 가지고 있어요. 65종을 모으는데 걸리는 게 1년인 거예요. 13종을 모으는 건 한 달이면 다 모아요. 그러다 보니 13종짜리만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채워지죠. 이나마 이걸 또 뭐를 하냐면요. 인스턴트라고 해서 정제를 해요. 거기다가 산이나 이런 걸 집어넣어갖고 뭐냐면 깨끗하게 만들어내요. 그러니 그 남아있던 미네랄도 또 빼버려요. 사람 자체가 벼를 먹는데 껍질을 까고 현미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10번을 더 까요. 우리가 8분도, 10분도, 요즘 12분도까지 나와요. 계속 그걸 까내면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 있는 영양물질, 면역물질, 미네랄은 다 떨궈버리고 순수한 탄소만 먹어요. 녹말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미네랄이라는 것을 싹 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신비정원 같은 농업수목원을 만들어서 몇십만 평이나 농사를 져서 자기가 먹던가 옛날 방식으로 65종의 미네랄을 갖고 있는 원종 토종식물들로 가지고 농사를 져서 먹으면 돼요. 곡물 열 몇 가지나 반찬 몇 가지를 섞어 먹으면 인체에 필요한 65종은 들어오겠죠. 손쉽게. 이 방법을 선택하던 아니면 65종 이상의 미네랄을 갖고 있는 어떤 요소를 내 몸으로 들여놓고 그것이 천일병이에요. 소금이죠. (65종) 이상의 미네랄이 몸속에 없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건강을 잃어요.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있는데 얘가 1억 분의 3 ppm이 있으면 사람이 성적 활동을 해요. 애기였다가 걔한테 주사를 쫙 해서 인체에다가 3 ppm의 아연을 넣으면 생리를 시작해요. 이게 가다가 3 ppm이 떨어져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생리를 멈춰요. 미네랄 하나가 3 ppm 1억 분의 3만큼의 미네랄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임신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고요.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염소 이런 것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없기만 해도 뭐가 되냐면 몸은 병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소금은 뭐냐면요. 순수하게 NaCl이에요. 순수한
순수한 거 좋아하잖아요. 깨끗한 거, 순수한 거, 다른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 13종도 아니에요. 2종. 딱 NaCl. 딱 한 가지예요. 아주 순수한 소금을 먹으면서 인체가 순환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물론 건강하고 깨끗한 걸 먹으려고 그 소금을 먹어요. 그런데 이거는 인체의 순환이나 건강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건강하기를 바래요. 제가 그 사람들 만나면 몇몇 가지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식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300식품. 그러니까 뭐 설탕, 그 다음에 그 밀가루, 흰 밀가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흰밥, 쌀, 뭐 이런 것들 먹지 말라 그래요. 깨끗하다는 것과 인체 순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제일 더러운 게 뭔 줄 알아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제일 더러운 거. 더러운 거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 세균이 막 득실득실 하는 거. 된장이에요. 제일 더러운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현미경으로 딱 열면 된장 안에 균이 버글버글버글해요. 그럼 그거 먹지 말아야죠. 싹 균 없애고 먹어야 돼요. 균 중에서 이로운 균이 있고 뭐한 거예요? 미네랄에서도 꼭 필요한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깨끗함만으로 건강이 절대 인체는요. 그러면 NaCl로 된 두 가지 물질로 구성된 미네랄만 갖고 사람이 존재해야죠.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그걸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소금을 선택하는 일이 무엇이 되냐면 인체의 순환이나 이걸 시키는 것의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전부터 무엇을 해오냐면 제 주변에서 건강을 잃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제가 지고 가야 될 짐도 몇 개가 있어요. 제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에 지고 가야 될 상도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저는 식품으로부터 왔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농업을 정말 제대로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농업을 가르쳐 주고 싶고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생농법이라고 하는 농법을 만들었어요. 야, 무슨 기계 제조법도 아니고 뭐 금을 만드는 법도 아니고 무슨 철강을 만드는 기술도 아닌 농법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근데 대단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유적으로 한 2만 년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 농업에 관계된 지구인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개인이 농법을 창안한 게 저 혼자예요. 누구도 독자적인 농법을 창안해낸 사람이 지구인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거는 물질의 순환 시스템을 이해하고 새로운 농법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거기다가 뭐를 보탰냐면요. 종의 아름다움, 다양한 모든 생명체는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더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꽃이 필 때예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때가 뭐냐면 결혼을 할 때예요. 결혼식 날. 그래서 온갖 치장을 다 해주잖아요. 뭐 연지곤지 찍고 오방색 색동저고리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족도리까지 씌워서 그렇게 이쁘게 하면 식물도 그럴 때가 이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움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한 게 수목원, 정원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농산물, 물질, 비물질 여기에 무엇을 보탰냐면 문화. 굉장히 여러 가지죠.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에요. 이것들을 합해서 누구는 교육, 누구는 체험, 누구는 온 사람 136이라는 프로그램을, 누구는 영상, 그런 컨텐츠를 합해서 치유, 마을, 그 다음에 치료형님 펜션 이런 것들을 녹여내는 마을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에. 그리고 이 안에서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냥 가서 온도계 하나를 사요. 한 4, 5만 원 할 거예요. 요즘 이렇게 이렇게 엑스레이 식으로 딱 쏘면 거기 딱 찍히면서 온도가 나와요. 걔를 가지고 앞에다가 아들 딱 세워놓고, 아들 나 찍어봐. 머리, 가슴, 팔, 다리 찍어요. 뒤로도 찍어요. 그리고 인체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다가 온도를 써요. 그 부분에서 뭐냐면 자기가 제일 차게 나온 온도가 있어요. 100% 거기가 아픈 거예요. 더 면밀하게 찍어보면 딱 가다가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온도가 높은 부위가 있어요. 염증이 있는 부위예요. 관절염, 끈 부러지거나 이러면 거기가 따갑고 열이 나요. 그러지 않고 냉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냐면요, 지압봉 같은 거, 돌 아니면 나무 막대기로 해서 거기를 눌러요. 꾹꾹 찬 곳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자극을 받으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자연 치유예요. 그냥 이틀에나 3일에 한 번씩 애들하고 놀이를 해요. 아들아, 딸아, 엄마 몸 온도 좀 재자. 그래서 재보면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뻔하게. 그 사람은 거기 찍으면 내려요. 또는 혈압기 있어요. 혈압기. 또 혈압기도 왜 너무 잘 나오잖아요. 꼭 누르면 삐 들어왔다 빡빡빡빡 하고 혈압 얼마 나오는 거 있어요? 그 혈압기를 가지고 왼손으로 혈압을 재요, 오른손으로 혈압을 재요? 네? 왼손도 재고 오른손도 재죠. 그런데 오른손도 재고 왼손도 재고 오른발도 재고 왼발도 재요. 그리고 기록을 해요. 오른발은 혈압이 얼마, 맥박이 얼마, 왼쪽은 얼마, 다리는 얼마 이렇게 재봤는데 그 수치가 5% 이내에서 균일한 사람은 100년 살아요. 그런데 사지를 체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달라요. 왼쪽 다리가 지독히도 떨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요, 고관절이 틀리고 다리가 병든 사람이에요. 혈압만 딱 재봐도 그 사람이 어디 아픈지가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무 꺾어갖고 눌러요, 거기를. 그럼 어떻게 돼요? 통증이 나오죠. 그러니 그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피가 들어오죠. 순환이 시작돼요. 그냥 온도계를 하나 사던, 혈압계를 하나 사서 사지를, 압을 재던, 그거 딱 재보면 알아요. 목도 재봐요. 그럼 머리가 좋은지도 알아요. 목에서도 나와요. 근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목도, 그 다음에 팔다리,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걸로 가지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체크해서 고칠 수 있어요. 돈도 안 들어요.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누가 아파요. 그럼 가서 그냥 그 사람 앞에서 뚝뚝뚝뚝 찍어보고 뒤에서 뚝뚝 찍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딘지 아픈지를 귀신처럼 알아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순환이 안 되면 병들어요. 순환의 증거는 온도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순환을 시키는 기본 요소가 무엇이냐면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이 순환한다. 요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